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20번째 시간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 2021년 동아시아사의 이제 개념 강의로는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학문의 발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리학부터 시작했던 그 중국의 학문이 어떻게 근대 학문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그 가운데서 성리학에 대한 비판도 있었을 것이고 성리학 말고 다른 식으로 접근하는 학문들도 보일 겁니다. 우리 성리학이랑 양명학을 이단원에서 봤다면 그 이외의 학문들을 한국, 중국, 일본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나가는 시간으로 보도록 하지요. 시작할게요. 네, 명나라 청나라 때 학문, 명나라 말에 이제 경세치용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뭐 실사구시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농학, 지리학, 역법 같은 것들을 연구하면서 주작이나 양명학,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에 안 보이는 약간 뭐 이들 이야기로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그런 학문들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청나라에 들어와서 고증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즉 실증적으로 연구를 한다는 거죠. 뭐 유교 경전이라든지 금성문이라는 거는 약간 그 비석에 있는 그런 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실증적 연구가 이제 청나라 정부에서 대규모 서적 편찬 사업으로 함께하게 되면서 이 학문들이 발전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에 있는 사고 전서라는 책입니다. 네, 이 사고 전서를 통해서 청나라의 학문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 사고 전서를 통한 약간 그 백과사전식의 그런 그 학문이 발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청말에는 공양학, 우리 청말에 보시면은 우리 아편 전쟁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아예 대내외적 위기, 그 아편 전쟁으로 인한 그 위기에서 네, 현실적인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현실을 비판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량시차오, 그렇죠? 그 다음에 캉유웨이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공양학을 네, 주장하던 그런 인물이었다. 이분들 아시죠? 그 변법자강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조선 후기엔 어떻게 했느냐?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엔 오히려 더, 조선 후기 우리 저번에 얘기했지만 더 정리하지만 더 성리학적이라 그랬죠. 네, 더 성리학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예를 강조합니다. 예법, 예절, 그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니 이 유교적 질서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요. 예를 다루는 학문이라든지, 그래서 예속 논쟁, 그 상복과 관련된 논쟁이 펼쳐질 정도로 오히려 더 주작을 열심히 믿는, 약간 명나라 청나라와는 좀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네, 사이가 안 좋은 모습 보이시죠? 네, 대표적인 네, 예속 논쟁이 대표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명학도 등장하기는 해요. 그 정제도를 비롯한 이제 소론학자, 강화도에 있었다 그래서 이들을 강화학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소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계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인물들이다 보니까 영향력이 미흡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후기에 새로 등장하는 학문이 바로 서학, 천주교가 등장을 하는데요. 연행사를 통해서 학문으로서 처음에 전래되는 종교가 아니라 학문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이나 중인층 가운데서 천주교 신자가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그 가문이 정약용의 가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들이 박해를 받았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했던 대표적인 학문이 이제 실학이 되겠지요. 네, 사회 모순의 해결책, 아까 우리 경세치용 학문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주장으로는 토지제도를 개혁을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자 상공업을 진흥시키자라는 중농주의, 그다음 중상주의 그런 학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보시면은요, 유수원이라든지 유형원이라든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개혁적으로 보면 신분제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등장하기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에도 시대의 학문으로 보시면은요, 주자학이 받아들여지죠. 우리 그 사소경 외훈 성리학이 받아들여지는 거, 에도 시의 관학으로 그 하야시 라잔으로 이어지는 그런 학문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를 지배하는 그 윤리로서는 잡지는 못하고요. 양명학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회제도 개혁의 실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막부타도를 주장하는 무사들의 공감은 얻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는 뭐 의문입니다. 넘어갈게요. 요것들이 이 페이지가 더 중요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고학, 국학, 난학이 일본 시대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미안하지만 시험 문제로 좀 많이 등장하는 학문들이 바로 요 시기의 학문들입니다. 그래서 고학 같은 경우에 17세기 후반, 국학은 18세기 후반인데요. 고학 같은 경우 옛 고자를 써서 아예 공자, 맹자 시대 유학으로 복귀하고자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학습지를 보시면 학습지랑 같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규, 소라이 같은 사람이 주장을 하죠. 보시면은 태평책에 보시면은 본래의 뜻을 어느 틈엔가 잊어버리니까 본래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국학 같은 경우 옛날로 돌아가는 거에 더 넘어서 중국이 옛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옛날, 일본이 옛날을 주장을 하자, 일본의 고유 정신으로 돌아가서 것을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조를 하죠. 여러분들 학습지 보시면은요, 모토오리 노리나가 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우주 사이에서 견줄 바 없는 존재로서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이나 유교의 천명도 이에 미치지 못한다 등등등등, 그러면서 천황에 대한 충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이제 학문이 바로 이제 난학, 요거는 이제 고학과 국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리학에 대한 이야기라면, 난학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온 서양 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바로 해체신서라고 써 있는데요. 해체신서, 의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쓴 스기타 겐파쿠라는 사람, 여러분 학습지에 나와 있죠. 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네덜란드 학문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죠. 학문에 대한 이야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명청 들어 넘어가면서 이제 청나라에서 등장했던 고증학을 중심으로 고증학과 공양학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더 성리학, 거의 성리학을 더 중심으로 하는 예를 갖추는 그런 학문으로 등장을 하는데, 요거에 대한 반발로 실학이 등장하더라. 또 서양 학문인 서학, 천주교가 들어오더라. 근데 이 서학은 박해를 받더라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에도 막부에 들어와서 주자학이 받아들여지고 양명학이 받아들여지지만, 선생님이 더 얘기하는 거는 고학,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국뽕에 차올라서 우리나라 천황에 대해서 더 공부하자. 그리고 서양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여온 난학까지 여러분들 각각 학문들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3단원, 네, 2021년 동아시아사 수업으로는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강의 계속 여러분들 팔로우 하시면서 조금 어렵거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조금 더 네, 리뷰를 다시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